경찰이 안 할 건데요. 저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광주 사건처럼 야 우리 이거 아는 사람이고 굳이 이 사람 도망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공소청 검사가 계속 압수수색하세요. 계좌 터세요. CCTV 압수수색하세요. 그다음에 이 사람 구속영장 청구하세요. 신청하세요라고 했는데 계속 영장 신청이라 보아서 요구하는데 경찰이 싫은데요? 안 할 건데요? 안 할 건데요? 저희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계속 거절해요. 그럼 끝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1일 오늘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검사 출신인 임성열 변호사님 모셔두고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검찰청이 이제 10월 2일부터 없어진다라고 해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딱 처음 소식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냥 다행이다. 이제 현실이 됐다. 현실이 그만두길 잘했다. 재빨리 탈출했다. 잘 나왔다. 이분도 무슨 근데 좀 이게 진짜 되네. 사실 진짜 그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안에 남아있던 친구들도 사실 선배들도 후배들도 야 설마 그렇게 되겠냐. 설마? 뭔가 조치는 되겠지. 야 이걸 그대로 보고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솔직히 조금 너무나 좀 무력하게 어떻게 진짜 이게 되네? 10월 달에 되네? 라고 사실 최근에 엄청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광주 사건도 있고 뭐 여러 사건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냥 원칙대로 간다. 이게 좀 너무 좀 쓰라리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허탈한 게 제일 크긴 합니다. 뭐 어쨌든 요 변경이 이제 있고 요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내용 파악은 하시고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 유익성 변호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검사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칙적으로 기존 검사는 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됨과 동시에 법무부 산하 공소청 검사로 자동 신분이 전환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되고 만약에 수사를 하고 싶다. 수사를 계속 하려면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때는 이제 검사 신분이 아니다. 맞습니다. 네, 특정직 수사관으로 새로 임명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일단 뭐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제정 공포됐고 뭐 형사소송법도 그에 따라서 맞춰서 바뀌었죠. 개정됐고 네. 그래서 이제 검사 이탈이 엄청나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정리해 보면 기존의 검찰청은 폐지가 되고 그래서 기존 검찰청이 공수청으로 간판을 이제 바꿔다는 거죠. 아예 방판이 아예 그냥 그렇죠. 검찰청이란 이름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검사들은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없고 수사를 못 하죠. 경찰이 수사를 해오면은 그걸 이제 검토해서 기소할지를 판단을 해보고 아니면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면 다시 경찰에다 내려보내야 이제 자기 직접 못하는 직접 수사를 아예 거니까 못하는 이제 거고요. 경찰관분들한테 내려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재판 업무는 뭐 여전히 계속 수행을 하게 될 거고 맞습니다.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검사들이 이제 중수청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영입을 하고 있는 영입을 거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넘어와라. 계속 수사를 하자. 네. 하고 싶지 않냐? 좋습니다. 라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래 들으신 거 있으실 것 많이 같아서. 알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왜냐면은 제 딱 기수인 친구들이 지금 각 부에서 사실 약간 수석 많이 맡는 시기고 이제 한 1, 2년 더 있으면 이제 부부장 이제 부장급으로 넘어가는 저희는 허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실무를 담당해야 되는 기수니까. 근데 지금 대부분 중수청에서는 넘어와라. 우리 와서 여기서 진짜 수사를 하고 싶다. 그냥 딱 그 기수잖아요. 그러면 막 열정이 넘치는 시기란 말이에요. 한창 이제 물이 올라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건데 한창 알 나이인데 딱 끝난 거예요. 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중수청에서는 야 넘어오면 너 특수부 검사처럼 대우 잘해줄게. 야 대우도 잘해주고 할 수 있는 밑에 거의 과장급으로 해가지고 밑에 경찰들 20명 가까이 붙여주니까 넘어와라. 네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어. 너 대우도 기존엔 좀 애매했잖아. 야 3급으로 확실하게 딱 대우해주고 이상으로 해줄게. 빨리 넘어와. 라고 하는데 꼬시고 있는 상황이 완벽하게 꼬시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그분들은 어때요? 근데 이게 가려고 해요? 거의 90% 이상은 약간 주저하는 것 같아요. 주죠. 아직은 결정 못했다. 결정을 못하고 일단은 안 간다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저희도 공부해서 이제 그 어쨌든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검사 이런 거 봤을 때 검사라는 직업은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검사라서 하는 그렇죠. 그게 사실 좀 있었잖아요. 검사기 그죠? 이렇게 때문에. 검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중수청 가게 되면은 수사관. 수사관이 되는 거죠. 검사가 아니게 되니까. 그런 어떤 무형적인 그런 어떤 느낌 뭐 그런 게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 좀 주저하는데 그런 포인트도 있을까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커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다. 거의 큰 거라고 볼 수 아. 있죠. 왜냐하면 가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막 갓 검사가 기회가 되면 뭐 20대 후반, 뭐 보통 대부분 30대 초반 이러거든요. 딱 검사가 인관이 되면. 근데 검사는 3급 대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판사랑 동일한 직급으로 대우할수 되어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월급도 물론 그렇게 받긴 하지만 애매해요. 왜냐면 위에 부장님도 계시고 차장님도 계시고 위에 검사장님도 계시니까 3급이라고 완벽하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가면 확실하게 3급 대우를 해주니까. 확실하게 상급 대우를 해주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갈만하죠. 그런데 가장 큰 거는 그렇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대우도 좋아지고 직급도 좋아지고 밑에 있는 수사관들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근데 이름이 하나 그냥 검사가 없어지는 검사가 거예요. 아니라? 예. 근데 그러면 공소청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안 가면. 그렇죠. 근데 검사는 유지하는 거죠. 공소청에 남아 있으면. 공소청이 남아 있으면 검찰청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그런데 없지만 검사라는 타이틀이 검사죠. 있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재판도 하고 그렇죠. 뭐 기소 여부도 판단하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근데 그 남게 되면은 그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우는 사실 뭐 기존과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어찌 됐건 뭐 우리나라 법에 이제 법원과 검사는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거의 공식화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중수청에서 엄청나게 많이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 설명회 같은 것도 아마 지금 열고 있는 과정이고. 설명을 어디서 열어요?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검찰청에 설명을 들어가 안 해줄 것 설명을 같은데? 안 해줄 것 같은데 지금 인재를 빼오려고 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네. 저희 회사에 다른 로펌이 와서 설명회 하는 꼴이잖아요. 이거를 눈 뜨고 보고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약간 그것도 좀 약간 잘 모르겠는 게 검찰청도 공소청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공소청으로 바뀌는 마당에 이 조직을 뭐 계속 유지하고 뭐 그럴 만한 의지나 이런 게 있을지 어쨌든 바뀌니까 바뀌고 우리 조직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 아닐까? 그래도 공소청으로서 남으면서 뭔가 권위는 가져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딱 보면 지금 우리 생각하면 검사들이 다들 약간 너무 이제 다 전의를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 내부는 되게 생각보다 또 되게 단단한 단단해요? 조직이거든요. 검사 원래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네. 위아래도 강하고 그런 다음에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검사장님 공소청으로? 남아 있고 차장 검사님 남아 있고 부장 검사님 있고.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떻게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공수처 검사로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걸 재판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재판도 해야 되고 사실상 야 이게 범죄 구성 요건이 맞아? 아니면 경찰에 다시 하라고 해야 되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기소권과 이제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경찰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 고쳐야 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경찰이 뭔가 덮거나 잘못했으면은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수청에서 막 오라고 막 하잖아요. 그렇지만 공소청에서 이걸 막으려고도 하겠지만 이제 그게 사실 공존하고 있는 거죠. 아주 미묘하게. 그러니까 대놓고 막진 못하지만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 밥 먹을 때 저기 6% 저기 오전에 그 설명회 갔다 왔던데 아니 뭐 그래서 괜찮았나 뭐 이런 그런 거죠. 설명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설명회라기보다인데 뭐 그건 이제 약간 내부 절차나 뭐 전부 다 제가 뭐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영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중수청 입장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그 공수처라고 있었어요. 공수처 지금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있죠. 워낙 뉴스에 안 나오니까. 있었어요라는 거의 그냥 뭐 취급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알겠지만 공수처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크게 등장을 그렇죠, 했어요. 맞아요. 근데 막 야 우리가 이전에는 검사가 못한 것들 뭐 중요 사건 우리가 다 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실질적으로 검사가 아무도 안 가고 기존 경력이 아무도 안 가니까 초라해지고 뭐 수사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뒷받침이 되죠. 되니까. 그러니까 영장도 청구한 거 다 기각당하고 법원에서도 다 기각당하고 수사에도 불러오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중수청도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수처처럼 될까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 거야.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요 거점 뭐 수원, 광주, 6개 쫙, 지역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대형 네.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기존에 검찰에서 했던 뭐 특수부에서 했던 그 엄청난 수사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할 거야. 야, 경찰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사실 그거는 진짜 몇십 년 동안 그것만 팠던 검사들의 그 엄청난 노하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인력이 와야지 우리가 그 정도 급의 퀄리티를 해서 막 구속시키고 영장하고 계좌 압수수색하고 막 엄청난 비리를 캘 수 있는데 사실 무섭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소청에 있는 그 능력치가 있는 검사들을 빼와야 되는데 사실 딱 오면 어떻게 되잖아요? 가장 큰 게 뭐냐면 그거예요. 야, 이제 제 친구들하고 이제 하는 얘기 또 동기들 딱 그 부부장급 이제 딱 수석급들이니까 야, 내가 만약에 중수청에 갔어? 야, 이거 가면 야, 내가 이거 저한테 막 그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미 보도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야, 나 지금 가면 2급이야. 야, 2급이 얼마나 높은 줄 알아? 장관 바로 밑이에요. 할만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높죠. 어, 유인이 충분히 있는 거 그죠. 같은데. 밑에 가면 밑에 뭐 과장급 무슨급 해가지고 밑에 막 10명, 20명씩 해가지고 내가 야 이거 이렇게 주사해. 야 팀 짜가지고 1팀, 2팀, 3팀 나가지고 야 저기 털어. 여기 털어. 야 내가 하고 싶은 수사를 털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내가 검사란 이름이 날아가잖아요. 야 그거 하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하나 어디 걸리는지 아세요? 사건을 또 보내면 나중에 공소청에서 물론 또 거기다 대비책도 있긴 하겠지만 저 밑에 연차가 이제 자기 후배가 그렇죠. 후배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아 그게 선배님, 한참 그렇죠. 아래에. 선배님 이렇게 이거, 잘 이거. 수사해 주셨는데요. 네. 많이 제가 봤을 부족하네요, 땐- 제가 봤을 땐 네. 다시 수사하세요. 이거 좀 안 되네. 좀 다시 한번 보안 수사 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또 이제 근데 빡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보안 수사 지시가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잖아요. 요구. 그렇죠. 네. 네. 경찰이 할 수 있는 네. 말이랑 사실 똑같은 거죠. 네. 네. 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충분해. 굳이 안 해도 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핑퐁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대부분의 사건들이 막 엄청나게 적체되고 있는 거랑 사실 거의 비슷한 이유라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 지금 요 어쨌든 연장선에서 검찰청 뭐 계속 시끌시끌하니까 이게 맞다. 지금 보니까 13개월간 200명 정도가 네. 퇴직을 했다. 그리고 2025년에 175명. 이게 어쨌든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검사가 퇴직을 한 상황인데 이런 뭐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있죠. 네. 영향이 있는데 네. 약간 이 숫자 뒤에 조금 감춰져 있는 거는 한 가지는 이제 법원으로의 전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 이제 동기들이나 이제 후배들 보면 그러니까 판사가 되는 거. 그렇죠. 네. 올해 그 응시 인원수가 지금 공개되지 않지만 곧 있으면 나중에 발표 자료로 나올 건데 거의 역대 과거에 비해서 한 거의 5배 넘게 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나 이렇게 검찰에서 없어지고 하니까 나는 그냥 법원 가서 그냥 판사 해야겠다. 근데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또 땡큐거든요. 야 좋은 인력 거기에서 잘 다듬어져 가지고 야 좋은 고급 인력이 우리 넘어온다. 야 그래 들어와. 그리고 법원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또 배려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우수한 인재인데 계속 형사 사건만 했잖아요. 그러면은 민사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우리 통과하면 오케이 판사로 임명해줄게 라고 법원에서도 배려를 해주고 있으니까 야 나 검찰제 없어졌어? 그러면 나는 그냥 법원 판사로 갈래라고 해서 올해 이제 판사 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검사들은 뭐 판사로 지원해서 가거나 그렇죠. 변호사 아니면 뭐 아예 더러워서 그냥 네. 퇴직하고 네. 변호사 개업할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수사관 그렇죠. 분들은 검찰청에 수사관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검사보다도 훨씬 수사도 많고. 근데 이제 안 해. 어. 그럼 이제 그 다-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일괄 공소청으로 가는 건가요? 그분들은 그냥 자동 전환인가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검찰에 있었던 수사관님들하고 계속 저는 이제 또 식사 모임도 하니까 이제 그 중수청에서 사실 그렇게 연락이 온대요. 뭐라고? 예.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검찰청에서 검사 혼자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의 역량이 엄청 상당 부분 중요하죠. 뒷받침되기 때문에 네. 그게 나온 것 같은데. 예, 왜냐면 검찰 수사관님들은 진짜 딱 거기 잔뼈가 군대로 치면 굵으셔가지고 행보관 같은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이제 네. 이분들이. 네. 사실상 주임원사. 주임원사. 뭐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냥 나 다 알고 있고 실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검사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야 이럴 때는 여기를 털어야 관련된 증거가 나오고 이런 거를 잔뼈가 굵은 분데 중수청에서 이제 막 작년 초 재작년 말부터 엄청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심지어 야 너 그 당신 분들 이분들은 사실 승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승진에 있어서 이런 혜택도 시켜주겠다. 주겠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보긴 해요. 근데 그분들은 안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사실 굉장히 수사관인데 수사를 안 가면 검찰에서 할 일이 없는 게 검찰에서 아닌가? 딱히 할 일이 공소청에서? 근데 막상 검찰에 가면 검찰에 수사만 하는 수사관님들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엄청나게 그냥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뭐 수사 관련된 뭐 발급, 뭐 서류, 그 다음에 나중에 판결 확정되면 그 서류 보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 그 형 나오잖아요. 그럼 형 미집행자들, 뭐 징역형 나오고 벌금 안 내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 도주 안 하고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미집자들 가서 다 잡아오고 그 집행하고 이런 내부적인 그 모든 그 수사, 재판, 집행 관련된 업무들을 다 검찰에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내려고 한다면 보낼 수 있는 곳들은 사실 많이 있긴 하죠. 막상 수사하는 분들은 엄청 많지는 않아요. 네. 그 어쨌든 조금 세서 네. 윤 변호사님은 왜 나오신 거예요? 그러게 왜 그만두셨어요? 예견하신 거예요? 아. 이거 어쨌든 돌아가는 게 어쨌든 21년도 뭐 그때 이제 검수완박하면서 워낙 검찰을 쪼긴 맞아요. 했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시대의 흐름을 읽으신 아니요. 그런가요? 저는 뭐 주식도 그러지만 저는 투자를 전혀 할 줄 몰라서 투자 때문에? 아니요. 투자 때문에 나오셨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뭐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냥 이제 워낙 이게 지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갈 때가 돼서 이제 아내가 이제 서울에 지방을 떠들고 싶지 않았다. 이제 후배 검사님들을 엄청 꼬시고 다닌다는 누가요? 그 말이 있어요. 검사님께서. 야, 나오니까 좋아. 나오니까 좋아? 아 그래요? 자꾸 이러면서 진짜 사회물이 들어서 둘이 좋아졌더라. 칼 맞는 거 이렇게 아닌가 막. 모르겠네. 아이고 농담이고요. 네. 근데 당황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나올 때 저는 진짜 죄송하긴 했어요. 왜냐면 왜요? 그때 왜냐면 내부적으로 막 이렇게까지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아직 그 검찰의 분위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뭐 다들 막 힘들고 막 미제가 점점 쌓여져 가는데 야 검사 없어 주겠네. 야 허리 딱 지금 실무 검사 나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저 그래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2달 3달 더 연기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뭐 나오신다고 했는데 뭐 그러니까 계속 강간무소식이었죠. 간을 보는 간을 보는 게 느낌이 아니고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 위에 또 뭐 어쨌든 뭐 야 이 사건은 처리하고 저희가 가야지. 모시고자 했는데 그 그렇죠. 영입 조건을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무슨 영입 조건 안 똑같았어요 나오시면서 처음까지. 그런 게 있었죠. 남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한다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결국에는 검찰청 폐지라는 이제 표면적인 그거랑 이면에 지금 이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없죠. 수사권이 이제 완전히 뺏겼어요. 요게 결국에는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다가 넘기는 거, 기소권 이거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배경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점이 있으세요? 딱 당장 딱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강간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옛날에는 근데 아무리 봐 조사를 해봐도 강간은 아닌 것 같아. 이분이 그 은 안 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강제 추행은 있었다. 그럼 옛날 검사 같으면 이거 지금 강간은 아니야? 그럼 계장님 불러가 조사해 주세요. 그럼 삽입 있었나 없었나 국과수 감정하고 야 없다. 그러면 없으면 강제 추행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혈중 알코올 농도 보니까 생각보다 술에 취했어. 그러면은 강간을 강제 추행으로 바꾸고 강제 추행을 중강제 추행으로 바꿔서 야 이거는 딱 완벽해. 그래서 딱 확인하고 피해자에서 기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얼마 전에 모였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천반이 그거예요. 야 우리 그러면 의율 변경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의율 변경이란 말은 죄명을 바꾼다는 소리예요. 야 그럼 우리가 죄명을 바꾸는 건 허락되어 있는 건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럼 나는 수사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기로 올라왔는데 횡령으로 바꾼다든지. 그렇죠. 뭐 강간으로 올라왔는데 강제 추행으로 바꾼다든지. 횡령인데 배임으로 바꾼다든지. 야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 뭐냐면 또 민주당에서 또는 뭐 국민님 다 같이 국회에서 바뀌었겠지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예전에 검사가 딱 하면 이제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잖아요. 야 검찰청에서 내일 출석하래. 나 조사받아야 돼.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번에 개정해서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게 신설됐어요. 맞아요. 뭐 그 부를 수는 있던데 검사가. 맞아요. 근데 불러서 확인만 받고 근데 네. 그거는 증거 자료로는 또 못 쓴대.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불러서 심지어 뭘 할 수 있냐고 했냐면 면담. 맞아요. 면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약간 사실 검사들이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거를. 제도 이게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거를. 면담권이죠 면담권. 네, 맞아요. 면담권을 왜? 이건 그럼 이게 사실상 수사 아니냐? 면담이 사실상 사실상 수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검사한테 책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실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잖아. 근데 너 확인 안 하고 왜 그냥 들어온 대로 안 해라고 불기소해버렸어? 너 왜 들어온 대로 그냥 기소를 해버렸어? 라고. 책임만 오히려 떠넘기는 거다. 그렇죠. 권한은 없이. 권한은 없이, 그러니까 잘못 네. 수사를 해도 면담을 통해서 바로 잡아라. 그렇죠. 어. 그러니까 사실상 아예 그냥 음. 검사를 그냥 하나의 예비 판사처럼 야, 검사는 지금까지 너무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모든 건 전부 100% 경찰이 할 거야라고 수사권을 박탈했으면서 막상 야, 그 검사님이 면담한다고 하십니다라고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야, 검찰에서 검사님 나 불러가지고 면담을 한대라고 하면 사실상 조사잖아요. 진짜 면담만 할 수도 근데 그 있지. 강제- 차 마시면서. 아, 커피 하나 맥심 하나 타드리고 이렇게. 면담권에 근데 강제력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기존에도 검사 뭐 안 가. 그 수사권도 없는 검사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면담 맞아요. 안 하고 싶은데 나는 네. 경찰이 다 조사했는데. 아니 뭐 면담이야 귀찮게.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검사들이 그 아. 저기 그냥 그 판단이나 잘 하소. 기소하든지 불기소하든지나 판단하면 됐지. 맞아요.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딱 그거예요. 옛날에 수사권이 있었을 때는 당사자가 출석 안 해요. 출석 안 한다. 출석 안 한다라고 수사보고 쳐놓고 검찰에서 이제 체포했죠. 네. 체포영장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명수배 걸어놓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피의자예요. 내가 피해자야. 그럼 검찰청에서 공소청이겠죠. 검사님이 면담을 한대. 그러면 내가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99%는 아, 네 부르셨습니까? 가겠죠. 왜 뭐가 필요하십니까? 저 이런 자료 있습니다. 저 소명합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라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면담해가지고 그러면 또 검찰에서는 보남 하나 뼈나거든요. 아 진술 거부권 다 고지하고 당사자의 뭐 하고 기존이랑 이름은 똑같아요. 모든 권리 보장하면서 마치 조사 면담 한단 말이에요. 형식만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서류 명칭과 그죠? 그러면 그렇죠. 아마 계장님들은 수사관님들 또 이거 할 거예요. 계장님 이거 불러가지고 면담해가지고 사실관계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라고 분명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법원에 증거로 못 쓰잖아요. 못 쓰죠. 그럼 예를 면담 과정에서 이 사람이 되게 유력한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하나 보내야지. 뭐냐면 그죠? 내려 경찰에다가 네. 중수청이나. 또 보내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도 하냐면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수사권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도 어차피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부인하는 순간 증거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 형소법 개정 그렇죠. 당시에 네, 개정되면서. 형소법 개정되고 수사권 조정되면서 이미 나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 조사권이랑 이 사실관계 확인장은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야 검찰은 앞으로 수사권 없어 너희는 하지 마라고 했는데 너희도 근데 사실관계 면담권이 있다. 네가 알아서 불러가지고 네가 다 확인해서 네가 실체 진실 확인했어야 돼. 안 하면 네 책임이야라고 남겨놓은 게 검사 입장에서는 이제 빡치는 거죠. 긁혔네. 제대로. 네. 이름 또 면담권이야. 그렇죠. 가오에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면담권 준 거야. 얼마나 그 이름만 좀 그래도 좀 멋있는 걸로 좀 바꿔줬으면은 그래도 좀 했을 텐데. 검찰청도 없앴잖아. 검찰청도 없어진 거죠. 공소청. 근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20년 후에 검찰청으로 이름은 다시 되돌릴 것 같아요. 아 이름은. 왜냐하면 그 공소청법 찾아보니까 검찰총장은 있어. 아. 그 장은 왜냐하면 헌법에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기 권한이 때문에 있죠. 그렇죠. 그거는 남겨놨어요. 검찰총장은 남겨놨는데 검찰청에 검찰총장이 이거 약간 아니라 일종의 네. 명예형 같은 거를 약간 그런 취한 거야. 네. 처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예, 그 검사라는 이름도 없애고 싶었겠지만 없애고 싶었죠. 없애겠죠. 이거는 근데 헌법에 이제, 등장하는 헌법에 명이니까. 이제 있으니까 헌법에 네. 검찰총장 이름 있지 검사 검사 영장 영장 청구권 청구권이 있으니 네. 하니까 없애버리고 싶었고 사실상 약간 뭐 그렇죠. 공소권자 예, 제 생각에 그렇게 그거 공소- 없었으면은 영장 청구권 뺏겼을 것 이미 같은데. 날아갔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정도 상태였으면 예, 진짜 검찰청은 헌법에 없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공소청으로 공청으로 바꾸고 나머지 그 이제 구성원들은 그렇죠. 검찰총장, 검사 요거는 이제 타이틀은 유지해준다. 네. 약간 그래 이런 놓고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막상 네. 또 실체 진실이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너들 면담은 할 수 있어라고 또 이제 조사권이 아니라 면담권이라고 남겨놓고 그러니까 책임이랑 책임은 다 남겨놓지만 야 이름은 아까 말씀하신 명예형처럼 야 검찰청 자체 폐지에 없어. 그리고 검사란 이름만 남겨놓지만 이제 검사장도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공소청장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검찰총장만 남아 있겠죠. 사실상. 근데 그 영장 청구권 관련해서 헌법에 일단 이제 검사가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무 자체도 원래 경찰이 검사한테 신청을 하고 검사는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하는 형태인데 이게 그러면은 공소청 검사한테
신청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개정이 되면 어쨌든 영장 청구권은 그대로 가지고 남겨놓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논의가 되는 거는 하나는 사실 위헌 논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내가 경찰이 또는 중수청에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영장을 신청해야 돼요. 공소청에 있는 검사한테.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검사는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청구권을 전혀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신청이 있지 않는 한. 그렇죠. 밑에서 신청 그렇죠. 안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장은 정확하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압수수색이죠. 나 여기서 압수수색을 할 거야. 나 여기 압수해와. 계좌 압수해. 딱 압수수색이고 두 번째 가장 큰 영장은 구속영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 내가 이 사람 체포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 너무 형질이 되게 중해. 라고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이 사람을 빨리 구속시키세요. 영장 보완 수사 해가지고 이 사람 빨리 압수수색해가지고 계좌 터세요라고 했는데 경찰이 안 할 건데요. 저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광주 사건처럼 야 우리 이거 아는 사람이고 굳이 이 사람 도망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공소청 검사가 계속 압수수색하세요. 계좌 터세요. 이 사람 지금 어디에 무슨 감고 있으니까 CCTV 압수수색하세요. 그다음에 이 사람 구속영장 청구하세요. 신청하세요라고 했는데 영장을 신청하세요. 이렇게 계속 거죠. 계속 영장 신청이라 보완수사 요구하는데 경찰이 싫은데요? 안 할 건데요? 안 할 건데요? 저희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계속 거절해요. 그럼 끝인 거예요. 근데 영장을 신청하세요, 뭐 어디 압수수색하세요, 요거 자체가 근데 수사 지휘 아니야? 근데 사실상 수사 권한 지휘죠. 자체가 없는 그렇죠. 거니까. 지휘죠. 권한 자체가 없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밑에서 쫙 수사를 하고 네. 영장 신청이 안 들어오면 네. 검사가 그 전에 기록을 볼 수가 없죠. 없어서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안 그리고 들어오면 이런 일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없죠. 불가능하죠. 지금 이제 바뀐 시스템 안에서. 근데 왜냐면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수사가 다 끝나고 영장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히 성범죄, 특히 스토킹이 대부분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럼 사전에 이제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 조치, 잠정 조치, 그리고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장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원의 판사가 중간에 그 명령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검찰을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검사를 거쳐서. 그러면 사전에 딱 사건이 딱 발생한 즉시 보면은 대부분 다 한 번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긴급 체포를 해도 한번 검사가 승인을 해야 되고 영장을 체포했을 때도 초반에 거쳐야 되고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제3범죄는 조금 늦게 오겠지만은 성범죄인 경우는 초반에 들어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보통 보안수사 요구할 때 이거 추가 내용 확인해가지고 더 있으면은 이 사람 구속 신병 검토하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신청 안 하면 끝인 거죠. 아무런 힘이 없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검사. 사실상 그냥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한번 필터링하는 예비 판사 예비 판사 정도의 정도. 역할에 맞아요. 딱 그게 머물 끝인 것 거죠.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검사의 역할이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수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올려 보냈는데 이 나쁜 사람이라서 구속을 해놨어야 되는데 안 해놨어 경찰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러면 이제 검찰은 지금 이제 이거를 맞아요. 받은 다음에 영장을 쳐서 구속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죠. 이거 왜 아직 좀 구속을 안 해놓은 거야 해서 이제 바뀌게 되면 그런 것도 안 불가능하죠.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딱 그렇잖아요. 이거예요. 딱 저 유익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추가 좀 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구속하세요. 구속영장 신청하세요.라고 보완 수사 요구를 내려보내겠죠. 요구. 어. 그 영장을 요구. 신청을 해주세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신청을 어떻겠습니까? 사료됩니다. 꼭 권청하세요라고 했는데 우리 저희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알아서 다 인정하는 사람이고 다 도주 인정하고, 안 합니다. 뭐 지금까지 도주 안 했잖아요. 뭐 피해 금액이 한 50억 정도 되긴 하는데 뭐 증거 뭐 몇 개 인멸하고 있지만 이미 기존에 확보된 증거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냥 기소하세요 검사님. 근데 다시 올리면 기소해가지고 재판 열리고 선고받을 때까지 최소 1년, 2년 넘게 걸리거든요. 이게 이 자연스럽게 보안 수사 요구로 계속 핑퐁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결국에는 시간이 엄청나게 지연이 일단 될 근데 것인데. 그거는 제가 뭐 그 경찰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요런 류의 토론을 제가 좀 몇 개 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 제가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맞는 반론인지는 아마 임 변호사님이 저기 검증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이 핑퐁 얘기가 나오니까 요새는 그 킥스 시스템이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보안 수사 요구 클릭하면은 실시간으로 경찰로 바로 넘어가고 뭐 경찰에서도 요거 누르면 기록 자체가 모두 다 전산화돼서 바로 맞아요. 검사한테 넘어오고 한다 해서 그런 지연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라고 반론하던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해요. 근데 기록이 올랐다 갔다 하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특히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 강남경찰서 이렇게 사건 내리잖아요. 그러면 특히 유명하긴 한데 보통 보안수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보통 많이 걸리면 한 1년 6개월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딱 아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안 좋죠. 내가 저기 수사에서 올렸는데 좀 미진하네, 약간 미흡하네, 약간 이런 거니까. 그죠. 당연히 다시 기분이 하세요잖아요. 다시 하세요.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기소를 하려면 80%는 다 됐어. 수사관님 말씀처럼 경찰관님 말씀처럼. 근데 내가 기소를 하려면 이 20%를 더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20% 채워야 되니까 내려보내요. 근데 또 막상 해보니까 또 뭔가 부족한 게 있어. 다시 하세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 이걸 했으면 충분하지. 지금 사건도 많은데 그냥 기소해 주세요. 근데 검사님 안 돼. 근데 검사는 나 이거 공소 제기해야 되는데 나 안 돼. 이거 20%더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왔다 갔다 한 건지 요 계좌 거래 내역까지 확실하게 해서 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강남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10억, 20억짜리 사건이 흔해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니까 또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강남경찰서 경제팀 같은 경우에는 막 17팀, 18팀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갔다 오면 일단 내가 급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갔다 오면 난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 하기 싫지. 그건 임시상정서 당연하죠. 그러면 점점 안 되고라고 하면은 점점 이제 갔다 왔다 하는 사건이 이제 쌓이고 그러면 이 사건이 옛날에는 경찰 3개월 검사가 받잖아요. 근데 검사는 옛날에 딱 언제 기준이었냐? 3초였어요. 부장 검사가 검사 불러서 쪼는 거는 무조건 3초예요. 야, 너 지금 3초 사건이 왜 이렇게 많아? 너 이렇게 지금 지연하고 있어? 당장 처리해. 3개월 초과죠. 3개월 초과죠. 사건이 경찰에서 넘어온 지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쪼이는 거예요. 야, 너 3초가 30개라는 게 너 이게 말이 돼? 너 지금 이거 수사 지연하고 있는 거야. 당장 처리해. 그러면 검사가 며칠 날밤을 새서라도 끝내는 거예요. 전부 불러서 조사하고 야 계장님 이거 당장 불러줘 조사해주세요. 이거 불러요. 막 검사가 조사해서 불러가지고 막 어떻게든 끝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3초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4초면 빨간불이 뜨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차장님 결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제하면 부장님 결제가 하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거다. 차장님 결제로 바뀌어요. 그러면 4초 차장님 결제면 부장님이 차장님한테서 까여요. 지금 임 부장 뭐 하는 거야? 이거 사건이 왜 이렇게 민사해? 중앙지검은 6초가 기준이에요. 너무 사건이 많다 보니까 6초가 넘어가야지 차장님 결제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옛날에는 경찰이 넘기면 무조건 3달 안에는 사건이 끝났어야 됐어요. 지지고 볶든 구속하든 마든 혐의 없음 치든 무조건 검사가 다 불러 조사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검찰 조사 많았잖아요. 지금은 딱 들어오잖아요. 한 달 30일 내에 무조건 보안수사 요구를 무조건 해야 돼 검사는. 안 그러면 보안수사 요구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옛날에는 내가 딱 한 달 내로 무조건 야 넘어오잖아요. 무조건 쳐서 야 이거 부족하니까 당장 기소할 수 있는 상태로 당신이 만들어 오세요라고 경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경찰 입장에서 들어오면 3개월, 4개월, 6개월, 1년 되잖아요. 그게 점점 쌓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 미국이랑 얼마 전에 이제 그 프랑스 이제 유학 갔다 온 친구가 딱 갔다 왔거든요. 지금 미제가 몇 건인 줄 아세요? 550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리해야 되는 게 처리해야 되는 미제가 다 3초예요, 그게? 전부 다 3초가 한 절반 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사가 들고 있는 사건이 50건, 70건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500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전에 70건 해도 막 일 많다고 맞아요. 야근하고 옛날에 70건 해도 맨날 야근해가지고 직접 조사하고 불러서 처리하고 근데 막 이제는 수사는 안 하니까 그냥 들고만 있는 건가? 들고 있고 이거 내리고, 부족합니다. 다시 내리고. 내리고 부족합니다. 다시 내리고라고 하는데 검사 입장에서 자기가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진공청소기가 옛날에 2개가 있었어요. 경찰도 있었고 검찰도 있었고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하고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하고 어떻게든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를 날려버린 거예요. 옛날에 검사가 수사하고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날려버렸죠. 이제는 경찰만 하세요. 근데 경찰을 뭐 2배, 3배 뽑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심지어 경찰도 아무도 수사를 하기 싫어해서 순경이 와서 갓 임경대 순경이 와서 조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긴 퀄리티 떨어지지. 그러니까 계속 미제가 쌓여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아예 이것 자체도 박탈돼 버렸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 팔이 하나 없어진 거죠. 그리고 사실은 보안 수사 요구는 지금도 일단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도 맞아요. 보안 수사 요구는 지금도 맞아요. 있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보안 수사 요구가 이제 새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2021년도에 이미 수사권이 상당 부분 없어졌죠. 검찰이 이제 없어졌죠. 뺏기고 6개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맞습니다. 당시에 수사권을 대폭 줄이면서 너희는 가급적 수사하지 마가 이제 그다음 그렇죠. 지금 이제 완전히 뺏긴 거고. 이제 아예 완전히 버린 거고. 싹 그 달라고 당시도 이미 수사 보안 요구권이 있어서 지금 또 보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보안 요구를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경찰이 이제 그걸 다시 받으면 이 사람 이거 천엔 사건이잖아요. 그 딴 거 이제 당연한 그렇죠. 사건이 이렇게 새롭게 띡 들어왔네. 그럼 이거 밀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 맞아요. 안 해. 그러다가 수사관이 또 이제 인사이동 시즌이네. 바뀌어. 그렇죠. 그럼 계속 새로운 바뀌죠. 수사관이 들어와. 그럼 새로운 수사관이 봤더니 그 사건을 모르겠어. 저기 검토해야 돼요. 검토를 해. 그리고 다시 해서 올렸더니 맞아요. 검사가 원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다시 하세요. 그럼 우리 심지어 그 사이에 검사도 바뀌어요. 검사도 그렇죠. 바뀌어. 맞아. 네. 그러면 기록이 어. 이렇게 하나 묶이지, 이렇게 2개 묶이지, 3개 묶이지, 4개 묶이지. 그러면 1번 1차 수사 보안 수사 요구, 2차 수사 보안 수사 요구, 3차 그러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담당 오래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최초에 무슨 사건이었지? 이게 어디로 갔다 왔지? 그죠. 누가 됐지라고. 저희도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범죄 사실이 계속 바뀌니까 지금 최종적인 범죄 사실이 뭐가 될지 파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네.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기록이 전자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10년 넘었잖아요. 네. 근데도 보면은 사실 하급심 법원에서 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으로 기록 올리는 거 딸깍 한 번 하면은 바로 그렇죠. 올라가는데 네. 법원 한 번 바뀌는 순간 두세 달은 그냥 그냥 잡아먹잖아요. 가죠. 그죠? 그리고 다음 기일 네. 잡히기까지도 시간 한참 걸리고. 그러니까 뭐 이제 또 뭐 실무적인 절차들은 네. 있겠지만 대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앞에 사건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거 치이죠. 법조인들은 그렇죠. 나중에 온 건 나중에 맞아요. 앞에 선입 온 선출의 거야. 원칙이죠. 선입 선출이 모든 직장인의 기본 원칙 아니에요. 아 이거 회계 원칙이에요. 아, 이거- 회계사분들이 네. 명백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은 뭐 킥스 한 방으로 된다라기보다는 그게 어쨌든 문제가 아닌 보고 거죠. 있는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먼저 온 사건들 뒤에 쌓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지연되는 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건 굉장히 요거 제가 없고. 봤을 때 네. 킥스로 해결 가능하다. 이거는 좀 그렇죠. 실무랑은 좀 괴리감이 약간 좀 나이브한 있죠. 생각이 결국에는 같은데. 사람이 보는 거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전자로 들어있긴 하지만 또 사람마다 약간씩 관점이 다르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것 같고 하다 보면 이게 이게 내가 뭘 수사해야 되지? 한 2번, 3번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근데 그러면 살짝 좀 그 약간 논외인데 약간 궁금한 게 네. 어쨌든 그 수사권이 이미 상당 부분 원래도 없어졌었잖아요. 그때 이제 경찰한테 뭐 보안 수사하거나 요럴 때마다 이제 이게 지연되는데 공소시효 임박한 건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관리? 그게 사실 네.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있었거든요. 검찰 혼자 그냥 단독 수사하면은 빨리 그냥 해서 올려버리면 되는데. 끝이죠. 근데 옛날에 경찰하고 그렇게 이게 했죠. 핑퐁 쳐야 되니까 그럼 네.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이렇게 뭐 중앙지검이나 뭐 수원지검이나 뭐 남양주지청이나 이렇게 특히 다른 건 한 500건이라 하면 여기는 한 700건, 800건 되거든요. 미제가. 그러면은 이런 데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서 공소시효가 도구하고 있을지 항상 그게 약간 공포감처럼 있죠.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 내렸는데 네. 그게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들고 있을 때 도가 있냐, 내려갔을 때 얘가 들고 있을 때 도가 있냐 여부를 일단 그거부터 가장 찾아요. 무슨 말씀 그런 건들이 이해되시죠? 근데 꽤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게 많죠. 있는 거 많죠. 아니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많죠. 그치 꽤나 있었나 봐. 누구 많죠. 책임이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공수처로 넘어가요. 담당 검사가. 시효를 도과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에 있는 사건이 막 엄청나게 대당한 뭐 공소, 공직, 범죄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왜 넘겼냐? 공소시효를 도과한 검사나 수사관들이 대부분 공수처로 많이 돌아가죠. 야 당신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시효가 도과했는데 이거 왜 그러냐라고 또 그 사유서도 내야 되고. 근데 사실 담당 검사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21년도 수사권 조정되기 전에는 한 대부분 사람들이 한 50건, 70건, 야 100건 넘어가면 야 너 지금 뭐 하냐? 너 일 안 해? 근데 옛날에 근데 그때부터 21년도부터 점점 쌓여왔던 거잖아요. 어느 순간 200건이 넘어가고. 그리고 이게 핑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임 검사가 하던 거 받고 이러면은 놓칠 수 그치. 있을 것 같아. 놓쳐요. 정신이 없으니까. 이거는 놓칠 수밖에 없지. 네. 그리고 지금 딱 그때 21년도 지금까지 해서 딱 5년이 지났잖아요. 공소시효가 짧은 게 5년이거든요. 좀 긴 거는 7년, 대부분은 좀 사기 같은 건 10년이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계속 5년 번다? 동안이 이제 진짜 공소시효가 약간 폭탄이다. 엄청나게 이제 돌아오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빨리빨리 내 사건 얼른 처리해 주세요. 이 간단한 걸 왜 처리해 못? 이거 명백한 건데. 근데 이게 경찰 검사 대부분 한두 번 왔다 갔다 핑퐁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도과할 게 옛날에는 6개월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1년이 기본이죠. 근데 킥스에 그게 없어요.
공소시효 이렇게 빨간불 띄워주고 노란불 띄워주고 이런 거? 이게 사실 예전에 검사들이 가장 요청한 사안이었어요. 킥스를 개발할 때 이런 기능을 넣어달라. 근데 킥스에 그 기능이 있었거든요. 있는데.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 기능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잖아요. 대부분 다 3개월 내에 무조건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사용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예전에 딱 사건이 넘어오면 그것도 전부 다 사실 수사관님들이 받아요. 그러면 딱 열어보면 이게 범죄 사실 몇 월 며칠 몇 시, 그리고 대부분 이게 범죄 일람표가 있잖아요. 뭐 한 10개 있었다. 그럼 앞에 거 몇 개, 앞에 거 몇 개 이렇게 있으면 그걸 딱 입력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사건과에서 그걸 잘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그것도 일이니까. 근데 이제 점점 해야겠네. 그게 해야죠. 반드시. 그래야 경찰도 보고 그렇죠. 검사도 보고. 이제 알림이 그럴 거 아니야. 뜨거든요. 그렇게 하면. 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전혀 필요 없었는데 이제 점점 그게 너무 중요해진 중요해졌다. 거죠. 그렇죠. 이게 어쨌든 결국에는 전산상 좀 그런 보안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반드시 필요하죠. 안 그러면 전부 다 징계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약간 좀 쟁점을 좀 다음 쟁점을 넘어가서 이게 결국에는 전문성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전제가 사실은 경찰과 검사가 있을 때 검사가 더 전문성이 있다가 이 사실 모든 거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맞나요? 근데 그게 경찰이 어쨌든 뭐 수사적으로 봤을 때 인력도 많고 이분들도 어쨌든 수사에 평생 몸담아서 전문성을 쌓고 오래된 그 조직인데 꼭 검찰보다 못하다? 뭐 혹은 전문성이 뭐 좀 결여돼 있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좀 의견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재는 개편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 말하는 게 경찰도 수사 잘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문성이 올라올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이제 찬성하는 맞아요. 분들의 네. 논지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어쨌든 저는 실제 일을 하다 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 느끼기로는 저는 사실 경찰 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생 진짜 많이 해요. 진짜 고생 많이 해요. 힘들죠. 네, 왜냐면 우리 온갖 사건들 다 와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사건들도 시작해가지고 온갖 진상 부리는들 맞아요. 있지. 근데 막상 사건 넘어가면 검사가 야 무슨 그러니까. 서류부터 시작해가지고 현행법상 48시간대 뭐가 기준돼 뭐가 필수 서류가 빠졌고 당신 이거 절차 위반했고 뭐 다시 해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조치 같은 거 많이 시키잖아요. 스토킹법 새로 생기면 긴급 조치, 긴급 잠정 조치, 사전 조치, 사후 조치 막 온갖 종류별로 있는데 그거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막상 수사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살인 사건 나잖아요. 막 국가서 와가지고 DNA 뽑고 뭐 하고 막 안에서 뛰어다니러 가서 잡고 그 경찰관들 압수수색 영장 막 밤에 막 들고 오시잖아요. 막 경찰관분들 막 몸이 이래요. 진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인데 가서 슈퍼맨처럼 가서 잡아와야 되지. 서류는 진짜 완벽해야 되지. 서류 다 갖춰야 되지. 저는 저는 통화할 때는 수사관님들한테 엄청 친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법률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딱 이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는 데 있어서는 검사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죠. 기본적인 어떤 재판 절차에 그렇죠. 있어서는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검사가 실제 재판도 하고 뭔가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을 훨씬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그거를 훨씬 디테일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님한테 야 잡아오시고 수사 서류도 다 만들고 막 앞에서 막 그 깽판 치고 있는 와중에 서류 다 만들어야 되고 절차 지켜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슈퍼맨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 검사는 이거 유죄 판결 받으려면 이거 더 있어야 돼요라고 그거를 코치해드리고 도와드리는 입장이고 하나 더 한다면은 이제 이 수사를 좀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수사관님들은 내 건 몇 건 있겠지만 검사는 훨씬 숫자가 적잖아요. 최소한 한 경찰관 한 100명분을 한단 말이에요. 경찰관님 근데 이 경찰관님은 옛날에 이 사건에서 이거 파보니까 실제 진실이 나왔어요 라고 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사관님한테는 보안사 요구할 때 이거 말고 얘 불러가지고 얘 이렇게 하면은 이 수사를 나올 거니까 이거에서 올려주면은 공소제기 문제 없습니다 라고 사실 수사 지휘가 아니지만 보안 수사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무조건 전문가다 이렇게 아니라 훨씬 경찰관 한 100명 200명 분을 모아서 한 명이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재판 절차에서 이거 나중에 쟁점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재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문제되니까 이 판례에 따라서 이거 좀 보완해 주세요라고 내리는 거지 뭐 우리가 경찰관님보다 뭘 잘한다거나 우리가 더 가서 잘 잡는다 이거 절대 못하죠. 잡는 건 경찰이 더 잘 잡는 그건 못 따라가요. 네. 근데 그러면 뭐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반대편의 입장에서 좀 뭐 반박할 만하다라고 보면 사실은
검사도 검사 한 명이 여러 명의 경찰한테 사실은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그게 모아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고 네. 그 검사 한 명이 그 수많은 건들에 대해서 이제 뭐 법리 검토나 이런 게 이제 집중적으로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중수청으로 또 그런 수사 인력들이나 뭐 이런 상당히 경험 많은 인력들이 또 넘어가고 경찰도 경찰 내부적으로 사실은 어떤 그렇죠. 수사 국가수사본부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제 뭐 경관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그런 게 이제 보완이 되고 맞아요.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검사가 굉장히 이 법리적으로 탁월하다라는 것도 이런 걸로 보완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네. 충분히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경찰로도 사실 지금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검사분들도 엄청나게 어린 분들이 또 많이 새롭게 신규에 채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경찰 쪽에 변호사님들이 많이 가는 거는 경찰이 힘을 엄청 많이 저는 쏟아주는 것 보다 생각하고 또 지금 공소청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거든요. 네. 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단 몇 프로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최근에 뭐 그 자료가 있기도 하겠지만 근데 실제로 중수청과 뭐 국가수사본부 같이 경찰이 그 인력이 보강이 되면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실 공소청에서도 사실 그 수사 전문 인력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게 국가수사본부나 중수청이 이제 떠오르게 될 거고 뭐 역할 분배가 되긴 할 것 같은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10년, 20년 간다? 그럼 약간 예비 판사처럼 진행이 될 가능성이 사실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뭐 그런 생각은 해요. 어쨌든 이제 재판은 검사가 하는데 또 재판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개념으로 그렇죠. 본다면 그럼 이제 무기와 이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걸 이제 수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증거를 모아가지고 줘서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이 실제 이제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전쟁을 뛰면서 가진 지식과 시야와 경험과 이런 거는 분명히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 전쟁을 이기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뭔가 무기를 뭔가 예를 들어서 만든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의견이 개입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검찰이 경찰에게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뭐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고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간단한 거는 전쟁하는 사람이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만드는 게 여러 가지 뭐로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이 예시를 좀 들어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21년도, 22년도에 수사권을 대폭 제한을 하고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부 수사권을 남겨뒀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좀 전체적인 어떤 절차 안에서는 좀 조화롭지 않은가라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21년도 상태가. 네, 상태가. 네. 근데 21년도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한 단계 더 와서 더 왔죠. 이제 아예 뺏은 없애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좀 부정적으로 저는 보이는 좀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21년도에 수사 개시권을 검찰한테 뺏어버렸죠. 네, 네. 그러니까 너희가 수사를 개시하면은 칼을 뽑으면 뭐라도 써야 되니까 하도 해집고 댕기니까 야 하지 너 마. 이제 네. 이거를 컨트롤할 타워도 없어. 경찰이 그렇게 해집고 경찰도 마찬가지죠. 수사를 개시하면서 막 해집고 다니면 검사가 눌렀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한 거를 검사가 야 불기소.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장 청구 안 받아주고 제약을 걸었는데 검사가 칼을 휘두르니까 이거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개시권 수사 개시권 자체를 빼앗은 그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이라고 저는 일단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 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일반적인 국민 된 상황에서 이런 어떤 검찰의 어떤 개혁에서 개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고위공직자들, 큰 사건들, 언론 보도를 탄 중대범죄들에 해당하는 또 스토리이기 때문에 막상 큰 체감은 못 하실 거고 이분들이 체감하는 거는 수사가 지연된다. 수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 그렇죠. 이 포인트에서 굉장히 크게 저는 좀 체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측면을 어떤 수사 지연을 좀 사실 맞아요. 최소화하는 거는 검사가 네. 직접 수사하는 거고 사실은 그럼 필요한 그렇죠. 범위 내에서의 검사의 수사권은 좀 남겨두는 게 좋았다. 형사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이 체감하기에 맞아요.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뭐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딱 이거예요. 일단 사건 왔는데 수사관이 열심히 만들어져 왔잖아요. 뭐 사기 사건 아까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70% 돼서 왔어요. 계좌를 다 내서 그냥 나머지 30%를 하면 돼. 그냥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던가. 그렇죠. 전화해서 물어보면 내가 끝나는 물어보던가 거잖아요. 우리 계장님 계장님 이거 불러가지고 한번 따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다음 주 제가 써놨으니까 이거 해서 제가 처리할게요라고 써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화 한 통 또는 우리 계장님이 요 수사관님이죠. 수사관님 불러가지고 한번 2시간 받아서 하면 바로 기소.
끝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가 없죠. 전화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해서 내려보내주세요라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 이거 왜 또 불러서 왜 해야 돼? 수사관이 전화부터 달라요. 그래서 이거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송치를 올렸는데 보안 수사가 빠꾸 맞은 거야. 그럼 전화해서 선생님 이거 다시 수사해야 되니까 네. 그 저기 출석 그 언제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해야 된대요. 그럼 이제 한숨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유, 뭐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검사님이 하라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이미 근데 하기 갔다 싫어서 오면 죽어, 막. 갔다 오면 한 세월이에요. 근데 갔다 오면 또 이 검사는 또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있죠. 다시 그렇죠. 봐야지. 내가 이미 그러니까 잊어버렸어. 이제 검사 바뀌고. 그러면 또 네. 검사 바뀌고 그러면은 야 이것도 뭔 사건이지? 또 이제 검사 생각하실 때는 또 이것도 채워야 돼. 보안서 다시 내려가는. 또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진작 해가지고 우리나라 무죄율이 1%도 안 되잖아요. 뭐 0.5%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막상 기소할 때는 그거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일을 할 때 누구한테 시킬 때 있잖아요. 그냥 요것만 하면 돼. 근데 그렇지. 이거를 계속 못 해와. 그럼 막 하다가 야 그냥 시켜. 그냥 내가 할게. 예, 내가 하는 게 빠르겠네라고 해서 그냥 또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 하고 계속 어떻게든지 마음에 드는 걸 야 너는 해오려다 전화하면 안 시켜야 되는 되고 조사하면 안 상황이니까. 되고 너는 영장 답답하지. 치면 안 되니까 넌 그냥 놔둬. 너는 무조건 밑에 시킬 수만 있는 사람이야. 너는 공소 제기만 해야 되라 하면은 근데 이게 하나 핑퐁이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지금 현재 검사실 처리하는 사건이 한 200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좀 더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한 사람이 검사가 200건을 처리한다고 치면은 하루에 보통 저하가 있을 때 보통 하루에 한 15건, 10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한 출근하면 20일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10건이라고 치면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잖아요. 그럼 한 건을 보는데 한 15분, 20분이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친 듯이 사건을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딱 처리 못 나 이거 하면 돼. 그럼 바로 전화해서 5분 만에 처리하고 처리하는 건데 이걸 계속 핑퐁 하면 기록이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처리하는데 그 뒤에 있는 검사는 더 오랜 긴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고 갔다 오는데 시간 더 많이 걸리니까 모든 사건이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미제가 한 사람당 검사가 50건이었는데 지금은 500건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다 어주는 거죠, 이게. 그러면 네. 이제 공소청이랑 중수청으로 나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검사 한 명당 미제 사건이 500건 이렇게 된다는데 그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으로 있어서는 이제 직접 수사 중이던 거 있거든요. 직접 수사 중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막 중대 범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특수부, 강력부 뭐 이렇게 그런 사건들은 이제 아마 새로 출범하는 아마 중수청으로 이관돼서 아마 좀 중수청에서? 중요한 사건은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미제는 거의 다 그대로 남아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만약에 지금 나 내 사건이 지금 현재 뭐 검찰에 있는데 어디 경찰에 있는데 뭐 영향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사건들은 아마 기존과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검찰 내부에서 그러니까 특정 검사가 특정 사건을 인지해서 뭐 본인이 막 파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 뭐 개인의 어떤 진급과도 좀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개인의 어떤 뭐 열정 뭐, 그렇죠. 뭐 그런 뭐 목표 뭐 이래서 뭐 그런 게 투영된 그런 사건인데 맞아요. 이거 그냥 뺏기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 그렇죠. 이어받은 이게 끝이에요. 사람이 그만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파지 않을 텐데 않죠. 이런 건들도 그냥 일괄적으로 10월 되면 다 넘어간다는 없죠. 아예 이제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끝인 거죠. 그냥. 그냥.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도 뭐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일부 뭐 지금 맡고 있는 뭐 검찰에서 뭐 직접 수사하는 사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처리 시한이 다음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중수청으로 넘어가잖아요. 사실 중수청에서 약간 기다리고 있겠죠. 야 너희들이 굵직굵직한 굵직굵직한 거 직접 하고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와. 야 우리가 거기서 성과를 내야 돼. 네. 대부분의 새로운 기관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 보도 자료를 내야 돼요. 야 우리 이거 가져와가지고 이만큼 성과를 냈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검사가 양념 다 쳐놓은 거 그냥 콜라당 갖고 오는 그러니까. 건데 성과를 발표하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뭐 중수청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멋진 성과를 냈으니까 마무리했다? 야 검찰이 폐지돼도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신설 조직이니까. 그렇죠. 신설 조직이니까 무조건 내야죠. 그러면은 중수청에서 야 그거 하지 말고 가지고 와라. 우리가 마무리 짓게, 우리가 만들어낼게, 우리가 구속시킬게라고 하겠지만
막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직접 게시해가지고 내가 이거 공들여가지고 지금 만든 거고 내가 찾아내가지고 이거 지금 어디 어디 구청장 내가 구속시켜가지고 내가 만들어낼 거야라고 하고 맛있는 거 있어 구청장이. 아니 어찌됐건 올라가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라고 한다고 하면 야 그러면 사실상 그거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영장 쳐야죠. 왜냐면 이제 아예 그냥 권한 자체가 영장 청구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살짝 벗어나서 네. 공수처 얘기하셔가지고 공수처는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수처는 있죠. 근데 공수처에는 그 소속 구성원들이 검사들이고 공수처도. 그렇죠. 근데 공수처는 수사도 하고 영장도 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돼요? 거기는 전부 다 할 수 공수처하고의 있죠. 관계는? 공수처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기존대로 그냥 그대로 그대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은 중수청으로 하고. 근데 근데 왜냐면은 수사기관이 너무 많아. 근데 검찰, 수사청, 근데 공수처. 공소 유지는 기소나 공소 유지는 못 하는 거죠. 공소. 제가 알기로는 없죠. 그죠. 공수처는 진짜 거기서 수사만 하는 거죠. 근데 영장은 칠 수 있고 영장을 칠 수 검사니까. 그렇죠. 네. 검사니까 할 수 있죠. 아. 근데 이제 네. 약간 범위가 다르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고위 네, 공직자. 그러니까 대통령, 네. 국회의원, 대법원, 네. 대법관, 네. 판사, 검사, 네. 경찰, 고위 경찰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중수청이 생기면 중수청에서 시작을 했다. 그게 너무 애매한 잘 너무 이해가 안 많아요, 가가지고 사실은 뭐 법조인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해가 안 가고 쫓아가기 힘들어요. 이 국민들은 이제 거의 뭐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죠. 변호사 왜냐하면 선임해야 되면 오히려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가만히 있었는데도 네. 그렇게 되네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중수청과 공수처의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 이제 중수청에서 만약에 뭐 누구 어제 고위공직자를 만약에 내가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수사권에서는 공수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공수처가 약간 우선권을 가져서 중수청한테 야 그 사건 이리 가지고 와라. 아유 중수청이 줄까요 그거?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사 딱 시작했는데 네. 딱 칼 빼들었는데 갖고 와 그래서 네 하고 주면은 이게 무슨 포만 나는 그렇죠. 절대 안 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막 공수처법에 이제 네. 그런 이제 수사 이제 우선 이첩 요구권 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야 고위공직자 이런 건 우리가 수사의 담당이야라고 중수청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긴 한데 요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요구를 서로 너무 많이 해. 면담, 요구 요구. 면담. 그리고 요구가 많아지면 싸움이 날 수밖에 그래, 없거든요. 맞아, 그렇죠. 이게 서로 요구하고 말이야. 이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전면적으로 이상해요. 맞아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근데 중수청 야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까 또 안 넘겨주겠다. 안 넘기겠지. 야 공수처 너희들은 이거 못해라고 해서 사실 하면 이제 그 기관 간에 이제 좀 다툼이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 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거 좀 내달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이런 어떤 제도의 어떤 점점 변화는 복잡해져 있었고, 가고 있죠. 복잡한데 네. 그럼 어쨌든 내가 고소를 했어요. 네. 그럼 수사는 경찰이 해야겠죠. 그렇죠. 네, 이제 뭐 검사가 할 일은 없는 거고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혐의가 인정이 됐어. 만약 고소를 했는데 혐의가 인정이 됐으면은 이제 검사한테 가는 거고 그렇죠. 검사한테 가서 하품 아까 지금 하려고 그랬죠. 누가요? 어쨌든 이어서 그냥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유의해 주세요. 이게 지금 해서 제가 어제 늦게 자가지고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 어쨌든 검사한테 갈 미치겠네. 테고 그렇게 돼서 뭐 추가 검사가 수사해서 재판 넘기 이렇게 가면 되는데 맞아요. 경찰에 수사를 했는데 야 이거 혐의 없는 것 같아. 고소를 했는데 그럼 이제 고소인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마무리를 해버렸으니까 이거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불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사실 이거는 기존과 사실 거의 동일하죠. 이의신청? 네, 이의 신청을 해서 네. 다시 한번 검사한테 넘어가서 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첩이 돼서 이제 검찰이 아닌 공소청이겠죠. 공소청이 공소청에서 되겠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해서 가지고 와라라고 하고 나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대부분은 21년도 이후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면 되실 것 그러면 같고. 사실은 뭐 폐지된다라고 하고 뭐 이게 뭐 여러 말들이 있지만 큰 변화는 없다. 큰 변화는 사실 없을 것 일반적인 같아요. 어떤 그 국민들이 고소하고 뭐 형사 어떤 사법 절차 안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 근데 약간 궁금한 게 기존에는 고소를 해서 불기소가 돼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검사가 검토를 해가지고 보안 수사 지시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보안 수사 지시 아니에요? 그때도? 요구. 원래도? 그때도 요구했을 거예요. 요구로 내려가고. 아마 징계 수사권이 관련해서만 뭐 명령이 네. 막 그렇게 나가고. 근데 이제 아마 막 그런 점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아마 뭐 김 변호사님도 아마 그걸 여쭤봤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예전에는 네.
뭐 저는 한 달에 몇 건씩은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서 네. 원래는 약간 중대범죄 확대했죠. 딱 해서 좀 확대했어요. 또 그냥 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이 수사할 수가 관련된 있죠.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요조부, 그러니까 여성 범죄나 네. 마약 사건 부에 있었으니까 오면은 거의 대부분 다 사건이 좀 추가 사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찰관분들이 이제 바쁘니까 좀 추가적으로 못하는 사건들도 있었고, 이거 약간 구속할 만한데 한데 구속 안 시키는 사건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존에는 21년도에서 저도 26년 지금 하기 전에 저는 있었으니까 뭐 좀 거의 매달 한두 건 정도는 계속해서 추가 수사해서 더 붙여놓고 또 구속시키기도 하고 저는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수사를 했다. 그래도 이제 저는 그래도 꽤 했죠. 근데 오면은 이제 지금 이제 못하니까. 아예 없는 거죠. 사실 근데 기존에도 있으셨을 거예요. 검사님들이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언론 보도가 안 났을 뿐이지 이게 막 엄청 이슈가 안 됐을 뿐이지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큰 사건들이 있거든요. 내가 강간당했어. 이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진짜 막 너무 못할 짓을 했어. 또 살인 사건이 있어. 막 마약 사건이 있어. 이제 근데 예전에는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사건이야. 언론 보도 없지만 중요해라고 하면은 검사가 직접 구속시키고 이거 실제 진실을 파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못하죠. 이게 뭐 아예 끝나버린 거죠. 사실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뭐 검사를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순수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만 했고. 근데 군검사 하셨잖아요. 21년도, 22년도를 이제 지나오면서 21년도, 22년도 이후에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실상 제가 체험하기 그러니까 뭐 한두 건 정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매달 달에 한두 건이 아까 미제가 50건 했는데 달에 한두 건 정도 검사들이 수사하는 거지. 다 내렸어요 경찰한테. 맞아요. 이때 그것도 이미 맞아요. 이미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없어졌다라고 지금 이제 된 거고 이제 못 하게 된 거고 맞아요. 기존에는 안 했었다. 어차피 있어도 안 했다. 안 했다 있어도 안 했었고 지금 맞아요. 이제 그것도 맞아요. 그냥 아예 못 하게 됐다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게 심지어 네.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점점 줄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검사가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한 달에 제가 한두 건씩 예를 들어서 구속시키고 계속 내가 추가해서 야 이거 밑에 파니까 더 있어. 내 방에 이 경찰 했는데 같은 놈이야. 같은 사람이야. 야 얘는 지금 묶어가지고 싹 다 이 검찰청 있는 것들 다 내가 보내서 해가지고 싹 다 묶어가지고 한 10건 모아서 구속시키고 막 이런 것들 생각보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각하면 내가 옛날에는 미제가 50건일 때는 내가 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수사관님이 검사실에 2명 있으면 한 분은 이런 미제 사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분은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사건을 처리해서 매달 계속 구속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방에 검사실이 보통 한 검찰청에 검사가 한 30명, 20명 있다고 치면 매달 각 방에서 주요한 얘들 실체 진실을 꺼내서 구속시켰다라고 하면 꽤 큰 성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나쁜 놈들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점점 이제 그런 사건들이 아예 불가능하고 없어지고 50건이 아니라 500건인 거면 이제 처리해내기가 바쁜 거예요. 야 이거 하니까 야 더 꺼내면 이거 얘 밑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에이. 야. 저기서 막 없는 거. 검사님 지금 뭐 사건 지금 뭐 500건인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그래. 빨리. 처리. 이게 잔챙이 사건만 점점 더 많이 형식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검사들이 이제 힘이 잃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 진짜 대어를 낚는 건데 이제 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긴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큰 어떤 시스템상의 변화는 지금 당장 엄청 당장은 발생한 건 발생한 아니다. 거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경찰의 어떤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할수 있어요. 검사의 사법적 판단을 다시 한번 받을 수 받아볼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검사가 직접 수사는 하지 않는다.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죠. 하지 그래서 않는다. 이 신청 받으면 옛날에는 검사가 선생님 이거 안 했네요. 내가 한 달 보안수사 요구 기간을 놓쳤어요. 그러면은 시간 지나서도 내가 전화해가지고 다 확인해 조사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무조건 경찰로 다시 내려야 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이제 큰 사건들, 사회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사건들, 아니면 뭐 이제 고도화된 지능화된 그렇죠. 뭐 이런 지능 범죄들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중대하게 변화가 이제 발생한다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것보다는 내 사건, 그렇죠? 네. 성범죄 사건이라든지 사기, 뭐 사기, 생활, 뭐 그런 생활 범죄, 네, 뭐 그렇죠. 폭행 저희 또 이런 그렇죠. 사건인데 그러면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체감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더 불편해진다는 점이라든지.
저는 그냥 이제 네. 수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워낙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이미 불편함. 21년도에 또 그거에 대해서 예, 중대한 예, 변화가 있었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약간의 이제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묘한 변화. 네, 정도다. 지금 사실은 그냥 지금 변화는- 명예형용 네. 정도로 저는 인식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21년도에 이렇게 막 검찰 수사권 이제 없어지고 고소 맞아요. 이제 우리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고소장도 이제 검찰청에 못 낸다. 못 냈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전에 사실 그죠? 많이 냈어요. 그 전까지 검찰청은. 무조건 검찰청이었어. 넣었죠. 왜냐면 맞아요. 검찰에 내는 순간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 좀 불신도 있었고 사건도 굉장히 좀 지연되고 뭔가 수사하는데 핀트도 안 맞는 것 같고 맞아요. 하니까 일단 경찰청에 검찰에다가 일단 검찰에 넣었죠. 넣고 거기서 뭐 이제 다시 뭐 밑으로 뭐 수사 지휘 그때는 내려가는 검찰이 거야, 뭐 사건을 받아서 형제번호, 사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경찰에 그렇죠. 내렸죠. 내리거나 네. 직수하거나 네, 그렇죠. 직수하거나. 이렇게 네. 이제 이원화였는데 맞아요. 사실 그래서 21년도를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진짜 대혼란 혼란이었죠. 난장판이었던 거예요. 혼란이었어요. 그죠? 네. 우리 막 심지어는 우리 그랬잖아요. 변호사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갔는데 법무법인 직원이 갔는데 경찰이 저기 고소장을 접수 거부하고 막 이랬었잖아. 들고 아 와가지고. 맞죠. 그때.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사실은 그 안착이라고 하기는 그래도 그렇지만 어차피 5년 지났으니까 그때는 이의 신청 또 처음 하는 거니까 양식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난장판이었죠. 그때. 막 약간 그냥 이의 신청합니다 한 줄만 써도 그냥 되는 건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정립도 안 됐었었죠 그 당시에는. 맞아요. 심지어 근데 검찰 입장에서 그랬어요. 검찰에서는 옛날에는 그냥 모든 사건이 형제번호였는데 갑자기 불송치가 생기지. 이의신청에서 올라오지. 그리고 수사 중지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사건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도주해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사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막 엄청나게 막 공모해가지고 한 실무관님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있는데 딱지를 아예 다른 색깔로 다 붙인 거예요. 일반 형제는 흰색, 그리고 그 불송치로 오는 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저게 오는 거는 이제 초록색으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3개의 종류의 사건이 새로 생긴 거죠. 검찰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바뀌면서도 사실 내부적으로 제가 막 엄청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직 경찰이랑 저희랑 아직 그 임무 분배가 다 안 안 된 됐다. 분야들이 몇 개 있어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가면. 생각하면은 그만큼 아닐지라도 어쨌든 또 혼란은 맞아요.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그리고 들긴 해요. 그때 네. 일부 그 지검에서는 또 고소장을 또 받아줬었거든요. 네. 받아가지고 맞아요. 이송을 네. 해줬어요. 경찰 네. 관할 네. 경찰서로. 네. 그러니까 또 거긴 뚫린다 이래가지고 또 맞아. 그쪽 그 검찰청은 또 넣고 어느 검찰청은 이제 안 받아준다 하고 막 굉장히 좀 왔다 갔다 그랬었어요, 혼란스러웠죠. 당시에. 예. 근데 지금도 사실 법무부랑 행정안전부, 행안부랑 약간 이야 이거는 너가 해라, 이건 내가 해라. 그럼 수사권이 없는데 이걸 하라는 거냐라고 계속 아직도 협의 중인 거 있거든요. 대검찰청이랑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사실 정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좀 구멍이 뚫린 게 몇 개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하면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고 한 5년 뒤에 과연 이 어떤 제도의 뭐 변화를 어떤 뭐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를 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뭐 실패한 어떤 제도적 변경으로 평가할지 이거에 대해서 뭐 좀 각자의 짧게 예측 의견. 저부터 짧게 네. 말하자면은 저는 일단은 21년도에 이미 검찰 수사권 조정하면서부터 약간 우리나라 좀 성급했던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사실 그 실무적으로 당시에요.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이렇게 쌓아간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공된 걸로 평가될지는 약간 좀 의문이다. 특히나 이제 한국 어떤 그런 형사 사법 절차의 현실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채 너무 성급하게 이 개혁만 좀 앞서 나간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평가가 많아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검찰의 어느 정도 제한 조치는 사실 뭐 필요했을 것 같긴 해요. 어찌됐건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내가 전쟁도 나가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수사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달리 뭔가 내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제재 장치가 사실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제재 장치가 딱 만들어졌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야 너희는 이거 잘못 휘두르니까 너는 휘두르지 마. 아예 칼을 빼앗아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칼을 빼앗아 버리니까 사실 거의 99%의 검사들은 사실 대부분 되게
뭐 제가 그렇게 하다기보다는 제 친구들 진짜 다들 엄청 모범생이고 착하고 사실. 일부 단 엄청 극소수의 정치 검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내가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나 월급 이거밖에 사실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다 이제 뭐 우병우도 그렇고 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좀 그런 전 대통령 누구? 윤석열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맞아요. 좀 이렇게 가면서 그런 거 아니면 좀 그런 성향이 그렇게 좀 위로 잘 가는 일부 건가요? 그렇죠. 일부 그 검사님들이 계세요. 그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 정치 검사든 특수부 검사든 그쪽 라인이 있긴 한데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좀 제한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자체로 야 너 이쪽은 휘두르지 말고 이쪽은 휘둘러라고 해야 되는데 칼을 통째로 빼앗아 버리니까 아까 그 피해가 좀 일반 국민에게 좀 너무 크지 않나. 왜냐하면 나는 사실 지금 피해를 복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고소하면 옛날에는 6개월, 3개월이면 끝날 일인데 이제는 거의 한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뭐 지금 뭐 완전 아예 그냥 내 스스로도 잊어버릴 정도로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는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저는 사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념 싸움이 이제 개입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거에 어떤 제도의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논의할 때 너무나 고위공직자들을 중심으로 그런 어떤 부작용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저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논의에서 이게 사실 또 출발한 논의거든요. 맞아요.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그렇죠. 대통령의 어떤 검찰의 조사도 압수수색, 그렇고 그다음에 당시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이런 부분은 근데 사실은 이 제도 형사 사법 제도는 어떤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사법 제도로 정말 그냥 국민의 그냥 뭐 작은 아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방위적인 스펙트럼이 넓은 그렇죠. 제도인데 사법제도니까. 굉장히 그 작은 그 고위공직자 이런 큰 사건들에 이제 매몰돼서 어떤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통째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사실 이제 어떤 그 스펙트럼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좀 바뀌는 건 논의가 좀 부족하고 성급했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유익상 변호사님 의견과 좀 동의하는 게 궁극적으로 21년도, 22년도 검수완박을 하면서 그 당시 그렇죠. 이미 많이 네. 변화가 맞아요. 일단 있었고 사실 그때 사실상 지금 거의 90%의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네. 검찰청 폐지한다고 하니까 이게 와닿아서 그런데 확 와닿는 검찰청이 거죠. 없어진대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이미 그때 이미 이빨 그냥 네. 다 망치로 뚝딱 부숴가지고서는 그냥 이 없는 호랑이를 네. 만들어 놨었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이미. 그러니까 네. 이제 점점 이제 수사가 적체돼가고 그렇죠. 왜 내 사건이 이렇게 되냐, 네. 뭐 옛날 이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되냐 이게 점점 사람들이 그렇죠. 체감을 하고 네. 있다가 네. 이제 뭔가 이제 진짜 완전 없애버린다. 그렇지 이제 너 호랑이도 하지 마. 너 호랑이도 뭐 하지 마. 얼굴도 없어. 족제비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소청이야.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미 많이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었고 마지막 그걸 잔재를 없애버리는 네.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미래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맞아요. 전반적인 어떤 제도 이런 큰 제도의 변경이 있을 때 이게 사실 일부 어떤 고위공직자나 큰 사건 위주로 검토되기보다는 전 국민적인 어떤 스펙트럼에서 좀 제도를 바라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끄집어 와서 좀 그렇죠. 풍부히 논의를 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변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해봅니다. 사실 예. 1%가 아니라 나머지 99% 국민의 관점에서 그렇죠. 좀 예. 같이 고려를 했어야 됐는데 뭐 그게 그럼에도 좀 아쉽지 제가 봤을 않나. 때 좀 너무 그 이념 전쟁에 매몰된 거 아닌가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검찰청 폐지와 이제 뭐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어쨌든 임성열 변호사님 검사 출신으로서 전날 늦게까지 주무셨는데 하품을 참으시면서 네. 논의에 참여해 주셔서 본인이 말하면서도 졸려.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말하면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보통 말하는 사람은 안 졸리지 않나? 아니야. 듣는 사람이 졸리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저 집에 이제 애들도 있으니까 어제 애들하고 같이 또 숙제하다 여기 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갓 태어났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뭐 어쨌든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시간 내서 설명해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뭐 다음번에 또 논의할 만한 주제를 또 선별해서 한번 이렇게 또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말씀해 보시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